예, 이제 스프링 부트를 마리아DB랑 연동을 해볼 것이고요. 이번에는 또 JSP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JSP를 많이 썼으니까요. JSP와 마리아DB 연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생성하는데요.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스프링 6번, 패키지는 스프링 06으로 끝나겠습니다. 자바 버전 8입니다. 이름은 스프링 6번이라고 하시고요. 패키지 네임 스프링 06입니다. 자바 버전 스프링 06, 이름 스프링 06, 자바 버전 8, 그 다음에 패키지 네임의 끝에 스프링 06으로 끝납니다. 넥스트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JDB, SQL의 JDBC API 하고요. 마이바티스 쓸 것이고요. MySQL 드라이버요. 마리아DB하고 결국 MySQL 개발자분이 마리아DB를 또 만들었거든요. 같은 소스거든요. 같은 소스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MySQL 드라이버하고 호환이 됩니다. 웹의 스프링 웹,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해도 되고요. 들어가도 되고요. SQL의 JDBC API,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 MySQL 드라이버, 이게 3개 체크했죠? 네, 체크했고요. 웹의 스프링 웹, 4개를 선택한 것입니다. 넥스트, 피니시 하면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으면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자, 근데 이 스프링 부트의 기본 프로젝트에 보시면은 SRC에 가보세요. SRC의 메인하고 이 웹 관련된 게 없죠. 우리가 JSP를 쓰려면 디렉토리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JSP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터 스프링 부트에서는 템플릿을 쓰는 걸 권장하고 있거든요. 타임리프라든지 이런 템플릿이요. 근데 JSP를 쓰려면 디렉토리를 직접 만들어야 돼요. 자, 이런 디렉토리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SRC 메인 밑에 웹앱, 리소시스, CSS, 이미지스, 그다음에 웹INF, 뷰즈, 이 폴더들을 적어드린 6개 폴더 있죠? 이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RC 메인에 가서요. 웹앱 밑에 리소시스, 그 밑에 CSS랑 이미지스, 그 다음에 웹앱 밑에 웹INF, 웹INF 밑에 뷰즈, 이렇게 폴더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폴더를 만드셨으면요, 이제 라이브러리를 몇 개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상품을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이런 기능을 만들 거라서요, 파일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에 필요한 커먼스 파일 업로드, 또 JSP가 빠져 있어요. JSP를 쓰려면 우리가 JSP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됩니다. 톰캣 임베디드 자스퍼, 이거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JSP 라이브러리고요. 또 JSTL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JSTL 라이브러리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3개 폼.xml에 추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폼.xml에 디펜던시즈, 거기다가 추가를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마이바티스인데요. 마이바티스 XML에다가 쿼리를 작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src 메인 리소시스 하위에 매퍼스 패키지를 추가하겠습니다. 네, 여기 위에죠. src 메인 리소시스, 여기에 보면 스태틱하고 템플릿만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이거 템플릿을 안 쓸 거예요. JSP만 쓸 거라서 여기 두 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src 메인 리소시스 밑에요. 패키지 이름은 매퍼스입니다. 네, 저기다가 XML 매퍼를 저장을 시킬 것이고요. 네, 이번에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마리아DB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라클도 쓰지만 마리아DB가 또 무료니까는 많은 기업에서 쓰고 있으니까요. 마리아DB를 또 해보겠는데요. mariadb.com 사이트에 가서요. mariadb.com 사이트에서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요. 네, 다운로드. 그러면 거기서 mariadb 커뮤니티 에디션, 커뮤니티 서버를 받으시는 겁니다. 버전 이제 최신 버전으로 바꿔요. 그리고 OS는 리눅스, 윈도우 64비트로 해서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예, 다운로드 받은 마리아DB 10.6.4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게 마리아DB랑 MySQL이랑 우리가 이제 또 이전 실습할 때 MySQL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 MySQL과 마리아DB가 같은 포트 번호를 사용합니다. 거의 뭐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개발자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명령어도 비슷하고 포트도 똑같고 그래요. 3306.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그 MySQL 또 전에 쓰던 소스가 있으니까 지우지 마시고요. MySQL 서비스를 멈춰 놓으세요. 서비스를 켜세요. 한글로 서비스 입력하시고, 네, 여기서 서비스에서 MySQL을 찾아보십시오. MySQL 80이 있을 거예요. 자, MySQL 80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가 실행 중이죠. 이거를 중지하시고요. 중지하고 시작 유형을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켜면 우리가 로그인을 안 해도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재부팅이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죠. 수동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필요할 때만 켜겠다는 것입니다. 예, 수동으로 바꾸고 시작. 중지. 예. 예, 수동으로 바꾸고 서비스를 꺼놓으세요. 그래야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요. 지금 여기서 3306 포트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DB를 깔면 마리아DB도 3306을 쓰고 싶은데 충돌이 나니까요. 포트를 물론 바꿔도 됩니다만, 예, 이거 잠깐 멈춰 놓을게요. 예, 그러면 두 개를 쓸 수가 있으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물론 두 개를 같이 다 돌리려면 포트 번호를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중지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네, 마리아DB 넥스트 체크하고요. 예, 기본 옵션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하이드 SQL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하이드 SQL이 이미 깔려 있으니까 이제 넥스트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이제 루트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그러죠. 자, 루트 비밀번호, 예, 코드에 써야 되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1234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예, 루트 사용자로 원격에서 접속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루트 계정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원격에서 접속하게 되면 편리할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체크를 안 합니다. 예,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UTF-8을 기본 인코딩으로 쓸까요? 그 얘기죠. 우리는 이제 한국어로 써야 되니까 체크를 하는 게 좋겠죠. 예, 체크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갖고 번호는 1234로 했고요. UTF-8을 체크를 했습니다. 예, 다음 하시고, 네, 넥스트.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서비스 이름이고 포트가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MySQL이 깔려 있으면 여기서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MySQL을 지금 중지시킨 겁니다. 넥스트. 예, 이제 인스톨 하십시오. 네, 설치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피니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 작업은 하이디 SQL로 지금 하이디 SQL이 아까 기본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또 하이디 SQL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디 SQL로 똑같이 쓰면 되거든요. 하이디 SQL을 켜시고요. 네, 하이디 SQL 켜시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MariaDB or MySQL 돼 있죠. 예, 그러니까 MySQL도 쓸 수 있고 MariaDB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사용자랑 암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계정은 그 MySQL 계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 신규로 하나 등록할까요? 그러면 신규로 등록해서 MariaDB 루트 계정 이렇게 하나 만드시죠. 여기는 텍스트니까는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예, 하고 사용자의 루트죠. 암호의 1, 2, 3, 4였죠. 예, 그리고 포트 번호 혹시 포트 번호가 우리는 3306으로 설치했는데 설치하실 때 다른 번호로 하셨으면 그 번호를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열기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접속이 되면은 잘 되신 겁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마리아DB로 접속을 한 것입니다. 예,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죠. 자, 먼저 지금 루트 계정으로 우리가 로그인했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요. 웹이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만들고요.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려고요. 그래서 create user, id user, 이 %는 뭐냐면 호스트인데요. %는 모든 위치에서 접속 가능한 외부 접속 가능한 계정을 말합니다. identified by 다음에 비번입니다. 그러니까 id가 user, 패스워드가 1, 2, 3, 4고요. 이 계정은 %니까요. 모든 곳에서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계정, 로컬호스트 전용 계정이에요. ID, 패스워드 동일합니다. 이렇게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요. 플러시 프리빌리지스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만 이 마리아DB 내부에 사용 권한 테이블이 있어요. 그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만 추가한다고 해서 사용 가능하지 않고요. 이것까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한을 줘야 됩니다. 사용 권한. 그랜트가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어인데요. all privileges 하면 모든 권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요? 웹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이요. 사용자는 유저 계정. 역시 여기도 호스트, 모든 호스트에서 접근 가능한 계정과 로컬에서만 접근 가능한 계정으로 두 개 다 주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외부 접속 가능한 계정은 안 만들어주죠. 왜냐하면 이제 보안 때문에. MySQL은 그렇더라고요. 로컬에서만 접속 가능한 계정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로 웹상으로 이제 PHP, MySQL, 어드민 이런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게 많죠. 자, 이거 여기까지 해서 새로운 계정을 추가하겠습니다. 하이디 SQL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실행을 할 때는요, 한 라인을 실행할 명령어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선택 실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졌고요.
새로운 사용자 실행 이렇게 하나씩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전에 있어서요. 하고 선택 실행. 네, 선택 실행을 하는 겁니다. 선택 실행. 네, 선택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해도 좋고 한꺼번에 드래그 해도 되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러가 나지 않아야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명령어를 잘 하셨으면은 이제는 그 유저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지금 루트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루트 연결을 끊겠습니다. 이 두 번째 아이콘이 연결 해제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해제가 되고요. 자, 또 여기 하나 또 세션을 하나 또 만들까요? 신규 눌러서. 네, 여기는 어차피 이름이니까는 뭐 이름이 상관없고요. 자유롭게 쓰시고요. 사용자의 유저입니다. 암호에 지정한 1, 2, 3, 4입니다. 예, 이렇게 사용자 유저 암호 1, 2, 3, 4하고 열기 눌러보시면 로그인이 되면은 성공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유저 계정으로 돌았으니까요. 여기서 사용할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작업하실 때 그 DB가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을 하실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use 명령어고요. 웹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예, 상품 테이블 만드는데요. 상품 코드 오토 인크리먼트는 자동 증가입니다. 프라이머리 키, 상품 이름, 설명, 금액, 파일 네임, 첨부 파일 이름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생성을 합니다. 선택하고 선택 실행을 하시는 거죠. 선택 실행해서 테이블이 잘 만들어졌는지 보시려면 show tables 명령어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show tables 했을 때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실행이 잘 된 것입니다. 네, 이제 DB 준비는 됐고요. 이제 코드 작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파일에서 관련 설정을 좀 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드라이버 클래스는 MySQL 드라이버입니다. 자, MariaDB하고 MySQL은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시면 되고요. 연결 문자열 MySQL하고 똑같죠? 포트 번호 3306번으로 되어 있어요. 포트가 다르면 여기다가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접속 계정 유저라고 할까요? 유저라고 하죠. 유저. 루트도 됩니다. 유저, 패스워드 1234. 톰캣 포트는 80번으로 해보겠고요. 만약에 80번을 다른 서비스가 쓰고 있으면 바꾸시면 되겠죠. JSP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JSP에 프리픽스와 서픽스를 선언하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서블리 컨텍스트에 있던 거잖아요. 또 루트 컨텍스트에 나눠서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합쳐서 하는 겁니다. 웹 INF의 뷰즈, 이게 프리픽스가 되겠고요. 서픽스는 .jsp. 그럼 우리가 이제 페이지 이름만 적으면 여기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JSP 코드가 변경되면 오토 리스타트가 되게 하려면 이 옵션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JSP만 바뀌었는데 서버를 껐다 켜야 돼요. 좀 그렇잖아요. JSP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사용자 정의 페이지요. 사용자 정의 에러 페이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폴스 하게 되면 스프링 부트에서 제공하는 기본 에러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못 바꾸니까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바꾸고 싶으면 폴스에서 꺼버리면 되는 거죠. 파일 업로드를 할 거라서요. 파일 첨부 사이즈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 파일 첨부 사이즈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메가짜리 파일을 뭐 5개를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여기를 리퀘스트 사이즈는 파일 사이즈는 파일 1개거든요. 파일 1개를 올릴 수 있는 사이즈고요. 리퀘스트 사이즈는 토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크게 할 수 있겠죠. 자, 10메가로 일단 해보죠. 이따 업로드 하실 때 너무 큰 거 올리면 안 들어갑니다. 예, 사이즈 조절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작성하겠습니다. 예,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를 여시고요. 지금 비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클래스 스프링 06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요. 거기서 이제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DB 연결 마이바티스 관련 설정을 할 텐데요. 메인 메서드 밑에다가요, 이 빈 추가할 겁니다. SQL 세션 팩토리, 그리고 데이터 소스 세팅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매퍼스 패키지 아까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매퍼스 패키지 하위에 확장자가 XML인 파일들을 매퍼로 수집하겠다는 거죠. 이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SQL 세션, SQL을 실행시키는 객체죠. 이거를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 스프링 06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에다가 메서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이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는 이제 클래스라는 뜻이고요.
메인 메서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빈을 마이바티스 관련 빈을 등록하는 메서드죠. SQL 세션 팩토리에서 여기가 데이터 소스. 자, 이 데이터 소스는 앞에 우리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에 보면 데이터 소스 설정했잖아요. 이 정보를 참조하는 것입니다. 마이바티스에서는 이 정보를 참조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마이바티스에 그 매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여기 우리 클래스 패스 하면 어디입니까? 클래스 패스는 src 메인 리소시스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XML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 클래스 패스의 매퍼스 패키지 아까 만들었습니다. 이 패키지 하위에 있는 XML 파일들이 매퍼 파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매퍼에 대한 경로를 지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빈을 만들고요. 그리고 SQL을 실행시키는 SQL 세션을 리턴하는 SQL 세션 템플릿입니다. 이거를 또 만드는 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MVC 패턴 코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DTO를 한번 안 써보게요. DTO를 안 쓰고 해시맵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시맵이 사실은 DTO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DTO는 그 매번 테이블마다 만들어주는 불편함이 또 있잖아요. 근데 해시맵을 쓰면은 그거를 이제 다 그냥 통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해시맵을 주로 써볼 것이고요. 자, 프로덕트 DAO. 자, 인터페이스 생략할게요. 그냥 바로 클래스로 갈게요. 자, 리퍼지터리 만드시고요. 오토와이어드 또는 인젝트가 되겠죠. SQL 세션. 자, 이게 이 SQL 세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죠. 메서드 네임으로 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리스트 보면은 SQL 세션에서 리스트인데 앞에가 네임스페이스, 뒤에가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상품 이름을 검색도 같이 할 수 있게 한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 리턴 타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리턴 타입을 보면 리스트 속에 맵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DTO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자, 추가. 여기 다 맵으로 다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맵을 전달, 또 디테일도 맵을 리턴하는 거죠. 수정, 삭제, 이건 첨부 파일 이름이 되겠고요. 이거 만든 다음에 이제 매퍼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텐데요. 리절트 타입에다가 맵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DTO 없이도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패키지는 루트 패키지에 바로 만들겠습니다. 따로 밑에 뭐 만들지 않겠고요. 자, 이 com example 스프링 06 여기다가 추가해요. 자, 클래스 만들었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DAO 만들었죠. DAO 빈이고요. 오토와이어드랑 인젝트랑 같은 것입니다. SQL 세션이 연결됐고요. 자, 상품 목록 리스트죠. 네임스페이스, 아이디, 검색 기능도 같이 하려고요. 상품 이름으로 검색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고 리턴 타입이 해시맵이에요. DTO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레코드 추가, 여기도 해시맵으로 전달이 될 것이고요. 저장, 오토 커밋, 오토 클로즈죠. 상세, 상품 코드에 맞는 레코드 리턴, 해시맵으로 리턴됩니다. 그리고 수정, 삭제, 첨부 파일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퍼를 작성해야죠. 자, 매퍼는 매퍼스 패키지에 만드는데요. 이름은 상관없어요. 확정자만 XML이 되면 처리가 되고요. 네임스페이스는 프로덕트라고 하고 쿼리 작성하겠는데요. 리절트 타입이 해시맵이에요. 예. 자, 그러면 매퍼스 패키지에 new other 마이바티스 인터페이스 매퍼죠. 마이바티스 XML 매퍼죠. 네. 네임스페이스를 프로덕트라고 하시겠고요. 자, 마이바티스 매퍼. 지금 네임스페이스가 프로덕트죠. 예, 일치해야 되고요. 아이디랑 또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고요. 네, 처음에 리스트 리절트 타입이 맵입니다.
맵에 다 자료를 담아서 그 맵이 리스트로 묶여서 넘어가겠죠. 상품 이름, 상품 이름에 맞게 이제 검색을 해서 뭐 이름이 안 들어가도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코드 상품 추가, 번호는 자동으로 들어가요. 상세, 수정이고요, 삭제고요, 파일 이름 리턴이고요. 이제 모델 쪽은 작업이 됐고요. 이제 컨트롤러 작업입니다. 프로덕트 컨트롤러를 만들 것이고요. DAO를 인젝트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작 페이지는 이제 리스트로 갈 거예요. 시작 요청하면 리스트로 갈 것이고요. 그럼 리스트에서 .2를 굳이 안 붙여도 되는 겁니다. 안 붙이고 해볼게요. 그래서 페이지에서 파라미터가 이제 기본값은 빈 값으로 올 것이고요. 상품 이름,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페이지는 list.jsp, 그리고 데이터를 구해가지고 저장한 다음에 리턴을 시킬 겁니다. 넘어가서 출력이 되고, 여기는 상품 등록 페이지고요. 저장. 저장하는데 이제 넘어오는 값이 맵으로 넘어온다는 것이죠. 맵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폼에서 HTML 폼에서 입력한 값을 우리가 해시맵으로 담으면 돼요. 해시맵으로 저장을 하고, 파일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첨부 파일은 해시맵에 담기지 않아요. 해시맵에는 텍스트 데이터만 담겨요. 첨부 파일은 별도로 담아야 됩니다.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따로 받고, 그래서 이거를 파일에 저장하는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디렉토리는 우리 리소시스 밑에 이미지스 폴더 아까 만들었는데요. 거기다가 저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테일은 여기 패스 베리어블로 처리하게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표시가 될 것이고요. 수정도 마찬가지 아까 그 추가랑 비슷하죠. 비슷한 패턴이고요. 삭제도 이 파일도 지워야 되잖아요. 삭제를 하게 되면 상품 지우면 상품 그 등록된 이미지도 지워야 되니까요. 파일 네임 찾아가지고 파일이 있으면 삭제하고 없으면 레코드만 지우고요.
자, 컨트롤러에서 DAO를 연결시켜 놨고요. 이게 시작 페이지죠. 시작 페이지 로컬호스트 치면은 바로 리스트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리스트에서 여기는 상품 이름인데 파라미터가 이제 빈 값이에요. 기본 값이. 그리고 list.jsp로 가라는 얘기죠. 리스트를 구해와서 저장하고 변수고 상품 이름입니다. 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품 등록 페이지 저장인데요. 텍스트는 해시맵에 담고요. 첨부 파일은 멀티팟 파일로 나눠야 돼요. 같이 합치면 안 돼요. DTO에는 멀티팟 파일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해시맵엔 못 들어가요.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미지 널이 아니고 빈 값이 아니고 이 첨부 파일이 있으면 그 얘기예요. 파일이 첨부될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죠. 있으면 이 첨부 파일 이름이고요. 이게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구하는 코드죠. 그리고 배포 디렉토리 리소시스의 이미지스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웹앱의 리소시스의 이미지스 여기입니다. 배포 디렉토리에다가 저장. 이게 이제 첨부 파일 저장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파일 네임을 해시맵에 추가해야죠. 파일 네임은. 그리고 저장하고 리스트로 가세요. 상세요. 상세는 여기가 패스 베리어블 변수명 코드가 들어가겠고요. 페이지, 레코드, 담아서 리턴. 그 다음에 수정도 이제 인서트랑 비슷한데요. 첨부 파일이 없을 때는 아까처럼 하고요. 그러니까 첨부 파일이 있을 때 여기는 첨부 파일이 없을 때예요. 자, 근데 수정이니까요. 첨부 파일이 원래 있었는데 새로 안 올릴 수도 있고 없는데 새로 올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존 값을 꺼내 봐야 돼요. 상품 코드 꺼내 가지고 이게 이제 상품 코드 꺼내는 겁니다. 해시맵에서 꺼내 가지고 스트링으로 바꿔야죠. 가져와서 상세 정보를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해시맵에서 파일 네임을 조회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첨부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걸 저장합니다. 수정. 삭제는 이게 첨부 파일이 있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있으면 삭제를 하는 것이죠. 이게 파일이 존재하면 지우세요. 네, 삭제하고 다시 리스트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main.css. 자, 이 CSS는요, 우리 아까 리소시스의 CSS 폴더 만들었죠? 거기다가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new other CSS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 웹에 CSS 파일 나오죠?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스타일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스타일 추가했습니다. 하이퍼링크, 링크가 원래 이제 색상 있잖아요.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밑줄을 빼고요. 색깔 H5번은 마우스가 커서가 링크 위에 올라갔을 때죠. 그때 언더라인으로 바뀌고요. 색상 바꾸고요. 비지티드는 방문한 링크죠.
액티브는 클릭한 순간 색상을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ist.jsp인데요. 아까 컨트롤러 갔다가 지금 이제 상품 목록이 나오는데 지금 물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등록을 할 것이고요. 리스트에서 태그들이죠. JSTL 태그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CSS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폰트 같은 경우도 스타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지금 그 나눔 글꼴 있죠? 나눔 코딩 뭐 이런 것들 요즘에 이제 저작권 때문에 약간 뭐 이렇게 웹에 게시하는 것도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료 폰트 같은 것도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폼에서 이제 여긴 입력이에요. 상품명과 상품명 이 검색입니다. 이거 검색. 상품 이름 쓰고 조회 버튼 누르면 그 해당되는 원래 이제 처음에 다 나올 건데요. 그 상품을 또 찾고 싶을 때 검색하고 싶을 때 하는 기능이고요. 여기는 등록 버튼으로 가는 것이고, 자 여기 이제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돌리면서 상품을 이제 출력을 할 텐데요. 한 라인에 5개씩 출력하게요. 한 라인에 5개 출력하고 그 다음 라인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choose를 써서 첨부 파일이 없을 때가 이렇게 그 첨부 파일이 있을 때는 이미지를 표시하고요. 첨부 파일이 없으면은 이제 없다고 표시를 해줄 겁니다. 이게 설명이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그 레코드 카운트거든요. 카운트를 5로 나오는 나머지가 제로면 그러면 줄바꿈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라인에 5개의 상품만 표시를 할 것입니다. 자, 디렉토리는 지금 우리 루트에다 그냥 하시면 돼요. 뷰즈에다 하시면 돼요. 뷰즈에 JSP list.jsp입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상품 목록이 출력이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지금 하나 추가했어요. 상품 테이블에 상품 코드 1번, 상품 이름, 설명, 금액, 이미지는 아직 널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확인되잖아요. MySQL은 마리아DB는 커밋이 없죠. 오토 커밋이죠. 그래서 바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요, 항상 이게 시작 클래스라고 그랬죠? 이거 여기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서버에서 run as 스프링 부트 앱으로 켜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버가 올라오죠. 서버가 이제 올라왔고요. 쭉 올라왔고 톰캣 포트 또 스타티드 돼 있으면 톰캣이 잘 올라온 것입니다. 올라왔으니까 URL에 로컬호스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로컬호스트만 입력하면 리스트로 가서 출력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에 보면 자, 로컬호스트 치면 여기가 메인이잖아요. 시작. 그런데 리스트로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스트에 갔죠. 가서 상품 이름 넘어온 건 당연히 없죠. 지금은 list.jsp고요. 상품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가져왔죠. 예. 자, 이 상품 리스트 보면 여기 이제 해시맵이 리스트인데 리스트의 멤버는 맵입니다. 해시맵입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가 해시맵에 저장이 되고 해시맵 리스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해시맵 리스트예요. 그리고 검색한 게 있으면 또 검색한 상품명을 다 되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돼서 어디로 가라는 했냐면 리스트로 가라고 했어요. 리스트에서 여기가 이제 이게 페이지고 변수명이죠. 그러면 리스트가 이것입니다. 포이치문 여기랑 같은 거죠. 항상 그 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중요한 거죠. 연결되는 거는 이름밖에 없어요. 이름이 똑같아야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 가고 그리고 개별 값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상품수는 이 펑션 태그 이용해서 이 리스트의 사이즈를 계산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코어 태그랑 포맷 태그랑 펑션 태그가 선언되어 있고요. 자, 앞에서 만든 CSS는 여기입니다. 지금 리소시스가 시작이에요. 리소시스의 CSS에 main.css 링크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타일이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지정한 스타일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품 이거 검색이고요. 검색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등록 페이지로 가는 것이고요. 네, 여기 이제 폼은 돌리면서요. 이 바 스테이터스는 카운트 여기 이름을 이제 줬는데 이 포루프의 상태를 처리하는 변수예요. 근데 이제 그 변수에서 시작 번호 여기 보면 이제 카운트라는 게 1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얘는 인덱스는 0부터 카운트는 1부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름을 주기 나름이죠. 줘서 여기에 이제 카운트했기 때문에 1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 그 상품 수마다 번호가 매겨지는 것이고요. 모드는 나머지 계산이죠.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 카운트를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5의 배수라는 뜻이죠. 5의 배수이면 tr 태그를 한 번 더 써주세요. 그럼 상품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상품 하나만 했는데 상품을 몇 개 만들어 볼게요. 6개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선택하고 선택 실행. 그러면 이제 상품이 추가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한 줄에 5개가 나오고 그 다음 줄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예, 여기가 이제 있다는 거고요. 20%씩 그러니까 상품 하나당 너무 또 사이즈가 큰 것도 있으면 안 되니까요. 20%씩 하고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 워드는 이제 줄바꿈이 되도록 한 것이고요. 예, 버티컬 얼라인은 세로 정렬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미지가 없더라도 이제 밑으로 이게 떨어지게 지금 한 것입니다. 아래쪽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가 없으면,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표시하고요. 예, 그리고 이미지가 없으면은 이런 텍스트를 표시한 것이고요. 여기는 디테일의 상품 코드로 가는 것이고요. 상품 이름과 가격 포맷 태그 써가지고 컴머 처리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컴머가 찍혀 있잖아요. 여기 누르면 이제 세부 화면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품 등록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그래서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방금 올린 것이 이렇게 보이죠? 예,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write.jsp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파일 업로드 할 때는 이게 들어가야 되죠. 첨부 파일이 들어가야 되니까 파일 업로드 할 때 enc 타입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액션은 인서트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입력한 내용이 여기로 가게 되죠. 여기로 가는데 해시맵으로 묶어
받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 텍스트 값들은 해시맵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파일은 여기로 가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파일이 상품 이미지가 네임이 이거죠. 그래서 여기랑 맞아야 돼요. 예, 양쪽 멀티팟 파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게 다 키값이 되는 거죠. 해시맵의 키값이 되는 거죠. 이게 상품 이름이 키값이 되는 겁니다. 입력한 게 밸류가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등록 누르게 되면 넘어가서 여기 이제 텍스트는 맵에 쌓이고 이미지는 멀티파트 파일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디렉토리에 저장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리소시스의 이미지스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배포 디렉토리니까 우리 그 개발하는 디렉토리에는 안 보여요. 배포 디렉토리로 쌓이는 거죠. 예, 그렇게 됐고 다시 또 끝난 다음에 리스트로 가게 된 거죠. 리스트로 가서 리스트를 갱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이름을 클릭하면 넘어오고요.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도 한번 바꿔볼까요? 네, 수정이 되고 있죠. 삭제도 되고요. 자, 그래서 클릭하면, 리스트를 클릭하면 상품 리스트, 네, 상품 이름, 여기 하이퍼링크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네, 상품 여기 이름이나 정보를 클릭하면 디테일의 상품 번호로 넘어갑니다. 그럼 컨트롤러에서 디테일의 상품 번호로 가서 패스 베리어블이죠. 페이지 지정하고요. 이게 레코드로 가는 거죠. 네, 상품 상세 레코드 이렇게 가서 XML에 네, 여기 호출됐죠. 네, 상품 코드 전달돼서 해시맵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온 게 여기 왔겠죠. 해시맵이겠죠. 이름을 이제 프로덕트라고 했고요. 넘겼어요. 그러면 페이지에서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역시 파일 첨부돼야 되니까 ENC 타입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변수명이죠. 상품 이름, 가격, 상품 설명, 텍스트 에어리어 사이에 집어넣고요. 이미지는 이미지 표시하는 것이죠. 이미지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또 올릴 수 있도록 태그죠. 그리고 이거 수정 삭제하려면 히든 태그 있어야 되죠. 수정 버튼, 삭제 버튼, 목록 버튼. 그래서 자, 그리고 검색도 되나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 상품명에다가 어떤 이제 키워드를 입력하고요. 조회를 해보면 그 상품만 또 나오게 되죠. 비슷한 키워드도 찾습니다.